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한국 금융시장을 완전히 바꿀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이미 국내에서 결제와 송금을 장악하며 원화의 역할을 무역하는 상황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통화 주권을 지키고 디지털 경제를 주도할 핵심 무기가 될 수 있죠.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의견이 엇갈리며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는데요. 한은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 발행을 주장하고요. 외환 규제 우회, 금산분리 원칙 충돌, 통화정책 약화 같은 리스크를 막기 위해 초기에는 은행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퍼블릭 블록체인을 통해 국경 간 자본 이동이 자유로워지면 외환 과세 체계가 흔들리고 빅테크의 정보 독점이 금융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하죠.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은은 정책 협의체를 구성해 발행량과 준비자산 관리를 조율하자고 제안했는데요. 반대로 금융위원회는 속도와 활용을 강조합니다. 이미 유럽연합과 미국처럼 외국 발행 코인에도 동일한 감독을 적용하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일상에서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거죠. 외환 규제 회피나 자금 세탁 우려는 부처 간 협의로 보완이 가능하고 이제는 발행 단위성을 넘어 국민 편익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금융위는 10월에 디지털 자산 2단계 입법안을 발의할 예정인데요. 여기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근거를 마련하고 달러 코인 규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은의 신중론과 금융위의 혁신론이 어떻게 조율될지 주목되죠. 민병덕 위원은 유럽연합의 안정성 중심 접근이 실제 사용을 저해했다면서 한국은 은행과 핀테크의 경쟁을 통해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은행 주도에 갇히지 말고 혁신 기업이 주도권을 쥘 길을 열어줘야 글로벌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는다는 주장이죠. 빅테크 기업들의 움직임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네이버페이는 3천만 이용자를 기반으로 해외 결제와 송금을 혁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전 없이 글로벌 가맹점에서 원화 결제를 가능하게 하고 소상공인 대상 빠른 정산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죠. 특히 두나무와 손잡고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뛰어들면서 네이버 주가가 23% 이상 급등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톡 지갑 연동으로 송금, 결제, 투자, 보험까지 연결해 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실현하죠. 연간 130조 원 송금 시장의 스테이블 코인을 접목하면 사용자 습관화가 가능하고 지역 화폐나 소비 쿠폰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카카오페이 주가는 기대감으로 140% 넘게 치솟아서 시가총액 13조 원을 돌파했죠. 토스는 3천만 이용자와 100조 원 송금 규모를 활용해 실물 경제 확장의 구심점이 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송금 수수료 절감, 24시간 결제, 디지털 자산 자동 전환 등 그러니까 활용 케이스를 제시하면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은행권도 발빠른데요. 우리은행은 은행의 리스크 관리 역량과 테크 기업의 혁신을 결합한 통합 구조를 제안하면서 발행 요건 강화와 외국환 거래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글로벌 송금, 금융구조 혁신, K-컨텐츠 수출 활성화를 기회로 꼽고 법안 통과 시 즉시 대응할 인프라를 마련 중이고요. 실제로 은행들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 성공이 원화 확산을 보장하지 않는다면서 국내 맞춤 전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KB와 우리은행은 서클, USDC 발행사죠. 서클과 MOU를 체결해서 국내 거래 협력을 논의하고 있고요. 이처럼 빅테크의 스피드와 은행의 파워가 충돌하면서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필요성은 글로벌 트렌드에서 나오는데요. 미국은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면서 USDT와 USDC가 시장 90%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럽연합은 미카 규제를 통해 안정성을 강조하지만 사용이 미미합니다. 일본은 엔화 스테이블 코인을 B2B와 B2C에 도입하면서 규제 프레임워크를 추진 중이죠. 한국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 통화주권 수호를 목적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만약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에서 더 확산하면 원화 역할이 줄어들고 통화 정책이 약화될 수 있죠.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국채를 담보로 재정 유연성을 확보하려 하는데요.
하지만 쟁점도 많습니다. 이자 지급 여부가 핵심으로 이자를 금지하면 은행 로비로 인해서 혁신이 저해될 수 있고 허용하면 코인런 대규모 인출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죠. 또한 빅테크 독점 우려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재적 이점은 굉장한데요. 해외 송금 비용이 줄고 24시간 결제가 가능해져 소상공인과 소비자 편익이 증가합니다. K 컨텐츠 수출이나 무역 결제에서 원화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고요. 반면 위험도 따르죠. 준비금 부족으로 패깅 가치 고정이 깨지면 테라 사태처럼 금융위기가 올 수 있기도 하고요. 따라서 100% 안전자산 담보와 투명 감사, 외부 감독이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은행 빅테크 규제 당국이 공동으로 신뢰 기반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CBDC 프로젝트가 중단됐고 또 민간 스테이블 코인으로 방향이 전환된 신호죠. 은행들은 2025년 말이나 2026년 초 출시를 준비 중이고요. 카카오뱅크도 발행과 보관 역할을 고려 중입니다. 이 변화는 금융 혁신을 가져오지만 정부와 업계의 협력이 역시 핵심이죠. 10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제도 설계가 구체화될 전망으로 이는 디지털 원화 시대의 서막이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안정과 혁신의 균형이 관건이죠. 이런 트렌드 속에서 재미있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요. 레버리지와 헬스에 중독된 민 캐릭터 맥시 도지가 프리세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코인은 헬스와 크립토를 결합한 민 기반 프로젝트로 커뮤니티 중심으로 성장하며 스테이블 코인 시대의 재미를 더하죠. 공식 웹사이트 링크는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이나 상세 설명에 있고요. 맥시 도지만 다룬 영상은 여기에서 볼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려요.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에서 보시는 분들은 저희 프로필 페이지 링크에 링크트리 링크로 들어가시면 링크가 있고요. 구글에서 검색해서 가짜 웹사이트가 있으니 꼭 저희가 달아드리는 공식 웹사이트 링크로 들어가는 거 잊지 마시고요.